코로나와 이제 노동 쪽을 맡았는데요. 우선은 이 코로나에 관련돼 가지고 이쪽 연구자들 이야기는 메르스 경우를 봤더니 한 8, 90%가 메르스 자체가 아니고 이 심리적인 불안감 때문에 피해가 생겼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 노동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건강 취약계층과 고용이 취약한 청년들이 타격이 가장 컸다는 거고요. 그리고 이 피해가 나라마다 달랐는데 나라의 어떤 정부가 어떻게 초기 대응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피해가 굉장히 나라마다 달랐다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세계은행이나 이제 이쪽 전문가들의 어떤 이 그거고요. 근데 사실은 지금 코로나는 이제 이미 이제 팬데믹이라고 할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뭐 기존의 어떤 지금 우리가 추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피해가 클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, 특히 이 문제는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. 하나는 굉장히 오래 간다는 거고, 다른 하나는 광범위하다는 이런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가지고, 실제로 이 이야기는 광범위하고 오래 간다는 이야기는 결국 어떤 의미냐면, 결국은 이 경제가 이제 무너지면서 대량 실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이런 문제로 보입니다. 근데 지금 우리나라 경우는 지금 이 문제에서 가장 맹점이 정부는 대통령만 쳐다보고 대통령은 중국만 쳐다보는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우리 초기 대응이 실패하고 위기관리 시스템이 이제 무력화됐다는 이런 부분들입니다. 특히 이 코로나의 어떤 이 경제적 충격은 과소평가하고 있고, 반면에 정부의 해결 능력은 굉장히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사실상 선제적 적극적 대응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봅니다. 사실은 세계경제포럼은 우리나라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글로벌 리스크가 큰 나라로 지금 평가를 해왔습니다. 이 세계경제포럼은 해마다 지금 이 글로벌 리스크를 평가하고 있는데, 우리나라에서는 이 대량 실업 리스크가 가장 큰 거로 이렇게 돼 있고, 반면에 예를 들어 가지고 중국이나 일본 이런 쪽에서는 뭐 천연재해나 자연재해 이쪽이 더 강합니다.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해 보게 되면 이번에도 드러났지만 국민들의 교육 수준이 높고, 그리고 우리 의료와 그다음 방역 능력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는 작게 평가를 하고, 반면에 들어가지고 노동시장이 굉장히 취약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이미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대량 실업 조짐은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이미 뭐 우리가 이 항공 운수부터 해가지고 이 부분은 뭐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, 근데 지금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아마 대량 실업은 한 4월 정도부터 해가지고 표면화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근데 이 대량 실업이 우리가 외환위기 때 한번 경험한 바가 있지만, 그 당시에는 자금 부족에 따른 흑자부도 성격인데, 지금 경우에서 가지고는 투자 소비가 다 붕괴하는 실물 경제 붕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대량 실업 문제라고 하는 게 일단 발생되게 되면 굉장히 오래 갈 거라고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분들인데, 지금 정부가 해야 될 제일 첫 번째 부분들은 코로나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는데 총력을 기울이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.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정부가 뭐 코로나도 잡고 경제도 다 잡는다는 이야기. 근데 이 사실은 이 부분들은 굉장히 비현실적이고, 먼저 이 코로나의 불안 심리적이고 코로나 잡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그다음에 경제 부양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맞다. 그러니까 사실은 뭐 경제 부양한다 그러면서 코로나 대책도 소홀하고 둘 다 놓치는 이런 문제입니다. 그다음 이 이유는 결국은 이 코로나를 이용한 어떤 이 뭐 정략적인 어떤 접근들이 강하다 보고요. 아까 이게 재난기본소득 부분에서 가지고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, 재난기본소득은 개념 자체부터 오류입니다. 재난에 기본소득이 붙는 게 아니고 재난에는 긴급지원이 따라 붙는 게 정상입니다. 그래서 따라서 이 재난기본소득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은 국민들을 호도하고 정략적으로 쓰는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라고 보고 있고요. 그다음 두 번째는 이 불안 심리를 잠재우는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빨리 시스템을 지금 가동해야 된다. 그러니까 대량 실업까지 갈 수 있다 전제를 하고, 왜 그러냐면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우리나라는 개방경제이기 때문에 그 충격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할 거로 이렇게 봅니다. 따라서 지금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여야 협력, 그 다음에 민간 협력, 노사 협력 시스템을 빨리 짜라고 하는 거고요. 이게 여기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은 이 대통령의 보여주기식 경제 행보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. 그리고 가장 아마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기획재정부가 보이질 않습니다. 기획재정부가 사실은 경제위기 관리 시스템의 사령탑이고 자기 역할을 해야 될 텐데, 이 상황에 따라서 시나리오별로 위기 대응 계획을 적극 수립하는 데 나서라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고용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주 구체적인 부분들은 지금 당장 고용을 파괴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폐기해야 된다. 지금 이 상태로 가가지고는 대량 실업은 훨씬 더
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게 세금 인하 내지는 이런 각종 예를 들어가지고 정부에 내는 돈 부분들은 대부분 인하라는 겁니다. 세금 인하 쪽으로 해가지고 우선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유의책을 주라는 거고요. 그 다음에 획기적인 규제안으로 고용을 창출하도록 해주라는 겁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용 파괴 문제, 고용 유지 문제, 그 다음에 이 고용 창출에 대한 문제를 하나의 어떤 시스템으로 놓고 가라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경우가 이 고용 문제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좀 안이한 이유 중에 하나가 고용 상황을 보여주는 통계의 진실성이 부족합니다. 통계를 가지고 계속 장난을 치기 때문에 은폐된 이런 이 실업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고요. 그리고 예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은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가 얼마나 충격이 클지도 좀 짐작이 안 갈 정도이기 때문에 선 예산 조정 후 추경 편성 쪽으로 가야 된다. 그러니까 기존의 예산 부분들을 항목을 전환하는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굉장히 유연하고 신속하게 집행이 돼야 되겠다 생각합니다. 그다음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이 외환위기 경험이라고 하는 게 그 나름대로 아팠지만 소중한 경험이라 생각합니다. 그 당시 우리 외환위기와 대량 실업을 조기에 해결했던 그런 정책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빨리 지금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번 뒤져봐야 됩니다. 그러면서 우리가 뭐를 했고 그 당시 뭐를 잘못했는지를 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 중심으로 해가지고 최저임금, 근로기준법 이런 부분들은 전면적으로 법 개정을 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빨리 지금 더 이렇게 노출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합니다. 이상입니다.